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남자 양궁이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를 5대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2016년 리우와 지난 도쿄 대회에 이어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고생 사수 반효진이 사격 공기소총 10m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사격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효진의 금메달은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역대 100번째 금메달입니다. 검경이 이른바 팀F 사태와 관련해 모 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설명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방송사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며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습니다. 5박 6일간 이어진 본회의는 오늘 막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무더위에 잠 못 드는 날이 이어지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가 7.1일로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 소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큐텐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한나절 만에 갑자기 돈을 못 갚겠다며 회생을 신청한 건데요.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꼼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정산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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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위메프를 통해 물건을 팔고도 정산을 못 받은 입점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1억 5천이 넘게끔 기본에서 역마진을 보면서 매출을 일으켰고 그 일으킨 대금을 저희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해외 거래처의 송금 부분까지 지금 문제가 두문불출하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고객과 파트너사, 국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은 법원 결정을 통해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앞으로 버는 돈으로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결국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구 대표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회사인 추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라든가 그리고 또 이 회사 경영에 방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다 배임이나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검찰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피해자들은 큐텐 구영배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이번 사건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법무부는 구영배 대표를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 현안 질의에 나오기로 했는데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팀F 사태의 중심에 있는 구영배 대표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곧바로 구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긴급 현안 질의를 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수장이 참석해 피해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인데 구 대표와 티몬 류강진, 위메프 류화연 대표도 출석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들이 피해 구제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기업 회생 신청 직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주지 못한 5월 미정산액은 2,134억 원에 달합니다. 6월과 7월 판매 대금도 모두 미정산액으로 잡혀 있어 피해액은 훨씬 커질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1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당정 간의 팀원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금융 지원 등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편 팀원 피해자 모임은 오늘 저녁 정부 서울청사에서 500여 명이 모이는 첫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정부는 이번 TMF 사태로 줄도산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5,6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제 대행사들도 결제 취소를 허용해주면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6월과 7월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파악한 정산 지원 금액은 2,10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6, 7월 금액까지 합하면 두 업체가 판매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달 넘게 정산이 밀린 영세 판매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차 TF 회의를 열고 5,6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자금 2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은행 저리대출 3천억 원 외에 세정 지원도 이뤄집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합니다. TMF 사태 이후 카드 결제 취소를 중단했던 결제 대행업체, 피지사들도 카드사에 이어 결제 취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만 민원이 몰리고 있고 중복 환불이나 실제 배송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환불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복 환불 같은 걸 막으려면 팀원 위메프 쪽에 한번 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피지사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고 자본금도 많아 피지사로 피해가 확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는 오늘 오후 3차 TV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후보들은 각종 민생 현안은 물론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으로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틀 전 발생한 울산 S-오일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전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인 가운데 불은 가열 장치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를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운전을 도와주는 크루즈 기능을 너무 크게 믿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니다. 올해만 벌써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여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보수공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1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그대로 안전관리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지난 4월 또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흰색 차량이 작업 중인 차량을 치고 옆으로 튕겨져 나가고 한 달 뒤 호남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인 크루즈 기능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낸 사고입니다. 운전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를 덜 하면서 좀 편하게 이용.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올해에만 8건인데 9명이 숨질 정도로 치사율이 높습니다. 운전자들은 장시간 주행 시 가끔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항상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완벽한 주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즐겁게 떠나는 여름 휴가길,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딸 김주애를 지목했습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현 시점에선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판단했는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초고도 비만으로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고도 비만 상태라고 국가정보원이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체중은 140kg대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3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해외에서 찾고 있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북한 주민들에게 반감을 살 것을 우려해 대외 노출 빈도를 줄이고 있지만 후계 수업은 비공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이 김주애를 부르는 호칭에 주목했습니다.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 국정원은 아직 후계자가 확정된 건 아닌 만큼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후계 구도 수업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됐던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설치하며 강제성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야권은 대통령실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노동 표현은 쓰지 않기로 사전 합의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한 논란이 일자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 이미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시실에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노동자 모집을 알선한 것은 물론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이 적혀 있는 등 누구나 당시 전체 역사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무능과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일본은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우리 정부의 동의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충분히 실제 역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야당의 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방송사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엿새째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넘게 발언하며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토론을 종결시켜 방송사법 처리를 마무리하면서 5박 6일간의 본회의는 막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방송사법 중 마지막으로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13시간 12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단상을 내려오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사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송사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방송사법 관련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오늘로 일단락되지만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대치 전선은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처리를 벼르고 있고 여당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시사했습니다. 당분간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후 단독 표결로 이어지는 소모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당의 재정과 인사 등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전격 교체할지에 여권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지도부 합류가 결정된 첫 인사는 재선의 서범수 의원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이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요. 저는 울산에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앞서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아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에도 친한 성향의 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당대회 전까지 한 대표와 개인적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서 총장이 원내 소통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엮을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면 친한입니까? 국민의힘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관건은 친윤계 정점식 의원이 맡은 정책위의장 인선입니다. 지도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정책위의장 자리에 달렸는데 친한과 친윤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한 대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변화를 위해 관행대로 기존 임명직 당직자의 일괄 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윤계는 통합을 위해 당원 당규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별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정 정책위의장은 침묵했습니다. 임기는 혹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중진은 시간을 끌기보다 교체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당직 인선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개파 통합을 이끌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선 이후 방송사를 찾았는데요.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저희 MBN을 찾아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6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방송사 인터뷰에 나선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제3 장소에서 수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감안한다면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더라면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한 대표는 검찰이 이미 많이 늦었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사법을 두고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왜 안 했냐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게 보훈을 입은 방송사는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하겠어요?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됩니다. 여소야대 전국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한 대표는 민심의 파도에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이 실제로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선민후사라는 말 잊지 않고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잘못된 길을 가거나 실수한다면 언제든지 큰 질책을 받겠다며 지향점이 틀렸다면 얼마든지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요계 은퇴를 시사한 나훈아 씨가 마지막 콘서트를 앞둔 소감을 밝히고 하반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짧은 편지를 통해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도 서운하지도 않다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평생 걸어온 길의 끝이 보이는 마지막 공연에 남아있는 혼을 모두 태우려 한다며 가황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하반기 공연은 10월 12일 대전을 시작으로 강릉과 안동, 진주, 광주, 대구, 부산으로 이어져 서울에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가수 생활의 대미를 장식할 서울 공연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고 하네요. 가수 이선희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알리며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선희 씨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개인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고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0년간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로서 팬들을 실망시켜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앞서 이선희 씨는 소속사였던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권 씨와 함께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 양재용 씨가 자신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를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앞서 26일 한 매체는 지난 5월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보도하며 유족들이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병원이 양 씨가 운영하는 곳이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양재용 씨는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이 이 낙태의 자유를 위한 법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낙태에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를 공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해자 신분으로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FBI와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이슈화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트럼프 낙태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가임기 미국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낙태 금지법에 살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Iowa put in place a Trump abortion ban, which makes Iowa the 22nd state in our country to have a Trump abortion ban. When I a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sign into law the protections for reproductive freedom. 특히 제이드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강간 등도 낙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자 공세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며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피해자로 면담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목격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수사에서는 용의자 토머스 크룩스 차량에서 폭발물 2개를 발견했지만 폭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잇따라 경합주를 찾는 등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 대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여자 대통령의 남편, 퍼스트 젠틀맨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은 유대인 출신 변호사인데요. 슈퍼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트럼프와의 대조적인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해리스의 남편 더그 에모프는 첫 번째 유대인 출신 대통령 배우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My great grandparents left, and here I am. So it's just a very deep, experience to go through and to see the actual house. 할리우드 연예 전문 변호사인 에모프는
외조의 제왕으로 불릴 정도로 해리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부통령이 되자 로펌을 그만두고 교수로 직업을 바꿨고 뛰어든 시위대를 강렬한 표정으로 밀쳐낸 장면은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It's a yay, and then for men and even young boys to support the strong and wonderful women in their life, and I'm going to do that. 뉴욕에서 모델 활동 중 24살 연상의 트럼프와 결혼한 멜라니아 트럼프는 미국의 첫 번째 슈퍼모델 출신의 영부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I was born in Slovenia, a small, beautiful, and then communist country. 2006, I was very proud to becom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he greatest privilege on planet Earth.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며 활동하기보다는 조용한 행보를 좋아해 어느 순간 대선 유세장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Are you going to return to the campaign trail with your husband? Stay tuned. Stay tuned. 전당대회 마지막 날 20개월 만에 정치 행사장에 등장했지만 트럼프의 키스를 피하려는 모습이 포착돼 불화설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슈퍼모델 출신의 퍼스트 레이디, 백만장자 유대인 출신의 퍼스트 젠틀맨. 누가 돼도 새로운 역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승객 800명을 태운 열차가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최소 140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한 화물차가 철로에 들어서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철도선로 한가운데 열차들이 뒤틀리고 파손된 채로 멈춰서 있습니다. 열차 주위는 수습을 위해 도착한 구급대원과 열차 밖으로 빠져나온 승객들로 어수선합니다.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승객 800여 명을 태우고 달리던 열차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객차 9량이 탈선했고 일부는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최소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피해 인원은 부상자 140여 명이며 이 중 5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 당국은 화물차가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건널목에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구조대를 파견해 현장 수습을 진행 중이며 철도 노선의 운영은 당분간 무기한 중단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페인에선 매년 여름 이맘때쯤이면 특별한 와인 축제가 열리는데요.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쏟아 부으며 와인 전투를 벌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대형 트레일러에 탄 사람들이 파란 양동이로 와인을 퍼올립니다. 아이들은 수영을 하고 물총 싸움을 하는 어른들도 있는데요. 스페인 산 아세지오 지역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리오하 마을에서 열린 전통 와인 축제입니다. 축제에는 모두 6,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데요. 이들이 축제에 사용한 와인은 모두 4만 리터라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전환되는 느낌이죠. 1970년에 처음 시작해 오랜 역사를 가진 코믹콘. 미국에서는 매년 전 세계적인 규모의 만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영화 속 슈퍼히어로로 변신해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얼한 분장이 영화 속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만 같은데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만화인들의 축제 코믹콘이 열렸습니다. 코믹콘의 하이라이트는 코스프레인데요. 참가자들은 이날만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만화라는 공통의 키워드로 하나가 되는 시간.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겠네요. 매년 7월 28일은 태국 국왕의 탄신일인데요. 태국 정부는 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국왕을 기리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물 한가운데에 푸미폰 국왕의 초상이 내걸렸고 푸미폰 국왕과 그 부인의 모습을 담은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푸미폰 국왕의 72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국왕의 색인 노란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를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만 실제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빚어지고 있어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낮 동안 푹푹 찌는 더위 때문에 외출을 할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힘드시죠? 밤에라도 시원하면 좋겠는데 며칠째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잠을 편히 자기도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같은 무더위가 24시간 내내 쉬지 않는 건데요. 역대급으로 긴 열대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꼭대기에서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습한 날씨 햇살이 그대로 내리쬐는 현장은 말 그대로 찜통 속 같습니다. 휴식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폭염이 일터를 덮치자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함께 점검에 나섰고 건설 현장엔 작업자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폭염이 찾아온 공사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이렇게 제빙기까지 설치해 얼음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휴게소 내부에는 저희가 선풍기와 그다음 산업용 에어컨 비치되어 있고 정수기와 냉동고 그 안에 저희가 생수와 아이스크림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채워 넣어서 퇴근한 뒤에 가시지 않는 더위도 문제입니다. 서울과 청주 등 전국 곳곳이 밤에도 25도를 훌쩍 웃돌며 열대야에 시달렸습니다. 속초와 강릉은 30도를 넘는 한낮 같은 더위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서 내려올 때 온도가 올라가며 동해안을 펄펄 끓게 하는 겁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한낮 야외 작업은 피하고 틈틈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주 물을 마셔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어제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때 접속 대기 시간만 900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첨되면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 소문에 홈페이지가 마비된 건데요. 결국 청약 마감 시간이 연장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입니다. 대기시간 928시간, 대기자 334만 명. 실제 접속까지 시간은 이보단 덜하지만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기 가수 콘서트나 이런 것처럼 가상의 시간이라서 그게 실제로는 이제 시간이 줄어들 거거든요.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휴대폰 앱은 먹통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좀 아예 들어가지지를 않아가지고요. 청약을 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 경기도 동탄의 무순위 한가구 청약이 폭주했습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가 7년 전 가격인 4억 8천만 원으로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낮습니다. 또 서울 반포 아파트 84제곱미터 분양가는 23억 원대로 높지만 주변에 최근 40억 원대 거래 소식에 관심이 쏠린 겁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다가 새 아파트 분양가는 비싸다 보니까 조금만 싸다 싶으면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여기에 시차익을 기대한 투자자까지 청약에 나선 상황입니다. 접속 마비가 발생하자 한국부동산원은 마감 시간을 오후 5시 반이 아닌 밤 11시로, 무순위 청약은 오늘까지로 연장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가 782만 9천 가구, 전체 35.5%를 차지하며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또 고령 인구가 늘면서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가 혼자 살고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결혼이 줄고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1인 가구 숫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이 경제적 피해가 5,500조를 넘길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전쟁이 터진다면 반도체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 GDP가 3.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 전면전으로 생산과 수출에 큰 타격이 생겨 우리 경제가 37.5%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동해 유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투자 주관사 선정이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안덕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공사가 다음 달 말부터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주관사 선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석유공사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 참석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임 과정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A4 용지 8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는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10년 전과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는데요.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A4 용지 8장 분량의 취임사를 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무거운 분위기 속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던 홍명보는 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선택이 팬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맥 축구 논란 속에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언급한 홍 감독은 이젠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패를 했고요. 인맥 축구니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었고 1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다음 달 말까지 코치진을 확정할 예정인 홍 감독은 유럽파 선수들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선수들이 감독과 대표팀에 바라는 점을 들었고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9월 대표팀 소집 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오늘로 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속초의 기온은 30.3도로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일부와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순천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됐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도의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6.4도, 강릉은 29.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